원숭이가 준 보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사는 내외가 있었어요. 자식은 없어도 금실이 좋고 인심도 좋아 살림살이도 넉넉하고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 집에 웬 거지 야낙이 밥을 얻어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밥을 한 그릇 퍼다 주고서 가만히 보니 안악의 배가 북산만하게 불룩하게 불러 있었어요. 그런 몸으로 여기저기 빌어먹으러 다니는 걸 보니 참 안 됐죠. 보아하니 홀몸도 아닌데 대체 가장은 어디 있기에 혼자 그러고 다니는 거유? 하고 물어봤더니 저와 남편은 본래 혀를 단 신으로 만나 단둘이 살았는데 과거 보러 떠난 남편이 1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기에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가 길을 잃고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내외는 의논 끝에 거지 안악을 제 집에 두기로 했어요. 몸 풀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쉬라 하고 그날부터 방 하나를 치우고 거기서 묵게 했죠. 거지 안악은 고마워서 저를 12번도 더하고 그 집에 눌러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지 안악이 아이를 낳았는데 참 떡두꺼비 같은 아이를 낳았어요. 주인 내외는 자기 일처럼 좋아서 사방 금줄을 치고 아이와 어미의 바라지를 지극정성으로 했죠. 그런데 좋은 일 뒤에는 굳은 일이 따르게 마련인지 아이 낳은 지 1회 만에 안악이 그만 산독으로 죽고 말았어요. 주인 내에는 슬퍼하며 후이 치상을 하고 아이는 마땅히 보낼 데도 없는지라 자기들이 맡아서 기르기로 했어요. 자식 없는 집에 비록 남의 아이라 해도 복덩이같이 아들이 생겼으니 경사라면 경사지요. 주인 내외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어요. 동네방네 얻고 다니며 동랑젖을 얻어먹이고 밤낮으로 어르고 달래어 고이고이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베넷짓을 그만두고 걸음마를 할 무렵 뜻밖에도 안주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달이 차서 아들을 턱 낳았단 말이에요. 자식 없는 집에 아들 하나만 생긴 것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한꺼번에 둘을 얻은 셈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따지자면 하나는 남의 자식이요 하나는 내 자식이니 정이 더 가고 덜 가고 차이가 있음직하건만은 워낙 심덕이 후한 사람들인지라 조금도 차이를 두지 않고 두 아들을 하나같이 정성 들여 키웠어요. 아이들도 커가면서 절로 부모 마음을 담는지 형님 아우하면서 우애가 극진했더래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은 장골 사내가 되고 주인 내외는 백발 노인이 됐어요. 덕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옛말이 맞는지 그동안 내 식구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인지 집안 살림도 아주 넉넉해졌어요. 하루는 주인 내외가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제 죽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아이들에게 사실을 다 말해주고 재산도 물려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래요. 그런데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줄 참이에요? 어느 집이든지 마지가 할 일이 많으니 마지에게 다 물려주고 둘째에게는 먹고 살 만큼만 넘겨주도록 합시다. 내 생각도 그래요. 이렇게 의논을 하고 두 아들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고 재산 물리는 약속도 했지요. 이러이러해서 마지가 우리 자식이 되었노라 하고 마지는 핏줄을 타고난 자식은 아니지만은 정리는 털끝만치도 허람이 없으니 재산을 마지에게 물려주겠노라고 했어요.
그러니 마지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는 여태 제 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친부모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친자식도 아닌 저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겠노라 하니 더 놀랄 일이었죠. 마지는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집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어요. 저는 남의 자식이요. 아우는 친자식인데 저 때문에 아우가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차라리 저 하나 없으면 아우가 맏아들 대접을 받고 재산도 다 물려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이튿날 아침에 식구들이 일어나 보니 마지는 없고 편지 한 장만 달라 남아 있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구구절절 그동안 키우던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자기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어 집을 떠나노라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부모가 놀라서 그 길로 맏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집을 떠난 마지는 정처 없이 다녔죠. 가다 보니 바닷가에 이르게 됐는데 바다 맞은편 벼랑 위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났어요. 뭐가 저러나 하고 가만히 가보니 원숭이 새끼들이 벼랑 위에서 바다 쪽을 보면서 마구 시끄럽게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 쪽을 보니 어미 원숭이가 바위 끝에 엎어져 있는데 개 수십 마리가 집게발로 원숭이를 집어서 바다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미 원숭이가 먹이를 구하러 바닷가에 내려간 게 계란 놈들이 덮쳤나 봐요. 그걸 보고 마지가 달려가서 개를 쫓고 원숭이를 구해줬죠. 그러니 원숭이들이 좋다고 치뛰고 내리뛰고 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으려니까 아까 그 어미 원숭이가 다시 벼랑 위에 나타나서 이리 헬끔 저리 헬끔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 옆에 놓아둔 보따리를 냉큼 집어 가지고 달아나지 뭐예요. 손 쓸 겨를도 없어 원숭이 몸놀림이 좀 빨라야죠. 마지가 어이가 없어서 저런 짐승놈을 봤나? 저를 살려준 은공을 갚지는 못할 망정 남의 보따리를 채가다니 하고 탄식을 했어요. 보따리에는 헌 옷가지와 집신 두어 켤레가 들어있을 뿐이지만은 그게 없으면 먼 길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 아까 그 원숭이가 또 벼랑 위에 나타나서 헬끔거리지 뭐예요. 그러더니 또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 이번에는 아까 가져간 보따리를 도로 갖다 놓고 가버리네요. 무슨 놈의 원숭이가 남의 보따리를 훔쳐갔다가 돌려줬다가 쓸데없이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보따리를 도로 찾았으니 보따리를 막대어 깨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한참 가다 보니 뒤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돌아보니 말탄 군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왔어요. 개 섞어라! 당장 거기 서지 못할까? 그러더니 군사들이 마지를 삥 에워쌌어요. 그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서 끌어보아라. 헌 옷가지와 집신 두어 컬레뿐인 보따리를 풀어놓으니 이게 무슨 놈의 조화인지 보따리 속에 번쩍번쩍하는 금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지 뭐예요. 그걸 보고 군사들이 대뜸 마지에게 오라를 채우고 호통을 치기를 이 천하의 몹쓸 도둑놈 같으니라고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웃 나라에서 우리 나라님께 바치려고 실어오던 보물이다. 그런 귀한 걸 훔치고도 내 살기를 바랬느냐? 그러고 보니 원숭이들이 저희 딴에는 은공을 갚는다고 보물을 훔쳐서 제 보따리에 들어있던 물건과 바꾸어 넣어놨나 봐요. 그러나 저나 그 때문에 꼼짝없이 큰 도둑으로 몰렸으니 큰일이 났어요. 마지는 할 일 없이 군사들에게 이끌려 강가에 갔죠.
강가에서도 나라의 보물을 훔친 도둑을 잡았다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문초도 제대로 안 하고 죽이려 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울부짖으며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원숭이가 보물을 훔쳐다 줬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는 애매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는데 큰 도둑을 처형한다는 소문이 나니 온 고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왔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맏아들을 찾아 헤매던 늙은 내외도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오게 됐어요. 구경꾼들 틈에 섞여 행장에 끌려 나오는 그 죄인을 가만히 보니 그게 바로 자기네 맏아들이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맏아들이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모는 자식을 다 아는 법이잖아요. 저건 틀림없이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사또 앞에 나가 애원을 했어요. 사또,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이온데 절대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가 수천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받기 싫어서 집을 나간 놈입니다요. 하며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죄다 털어놓았죠. 거지의 안악을 거두어 아이를 얻은 일부터 시작해서 두 아들이 콘 내력과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가 집을 나간 일까지 세세하게 아뢰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참 동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그때 그 거지 안악이 혹 자기가 어디 사는 누구란 말은 하지 않았더냐?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나는지라 아무데 사는 아무개라고 하고 일러주었죠. 그랬더니 사또가 깜짝 놀라면서 그만 두 눈에 눈물을 줄줄 쏟는 거예요. 알고 보니 천만 뜻밖에도 이 고을 사또가 바로 그 거지 안악의 남편이지 뭐예요. 사연인즉 그때 과거 보러 갔다가 급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급병을 얻어서 쓰러졌는데 병이 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1년이 지났더래요. 집을 찾아가니 아내는 벌써 자기를 찾으러 떠나고 없었죠. 그 뒤로 아내를 찾으려고 원님이 되기를 자청하여 이 고을 저 고을 옮겨다니며 수소문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러고 보니 마지는 바로 이 고을 사또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도둑이라고 죽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자라고 상을 줘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누명도 벗고 친아버지도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